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만 푸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등식 풀이는 원래 함수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3학년 때도 부등식이 또 나올 텐데요. 3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다 그래프 기반 해석입니다. 그래프 기반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873번 878에서는 878번에서는 그렇다면 두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성만 캐치하시면 돼요. 두 함수가 있는데 f가 더 크다. 그러니까 f가 더 크다는 말을 뭘로? 위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위. 그래서 지금 f 함수가 아래쪽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을 때 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범위는 맞죠? 그러니까 결론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교점에서 잘라가지고 보시면은 즉 파란색이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 파란색이 위에 있다 얘기. 에? 파란색이 더 위에 있다잉. F 함수가. 그럼 여기 영역과 지금 양큰 영역을 얘기해줘. 양끝 영역. 양쪽 끝. 해서 고점이 어디냐? 2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고 교점이 어디냐? 3이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답을 바로 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위. fx가 더 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형이지만 여기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지금 px 제곱 q-mx 플러스 r-n인데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어차피 하고 있는 거 px 제곱 qx r하고 m을 다 넘겨라 다시 이렇게 봐라. 결론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 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가 더 위에 있는 영역은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포함 안 하고 요쪽 포함 안 하고 위쪽 여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교점이 어디냐? B하고 D면 그러니까 직선보다 함수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영역이니까 x가 D보다 큰 범위, x가 B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880번은 조금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긴 한데 얘는 일단은 fx가 위에 있는 건 맞는데 이 0이라는 해석을 잘 하셔야죠. 당연히 0이라는 해석. 0이라는 건 뭐냐? 0보다 큰 범위를 봐야 되는 건데 0은 뭐냐? 0. 얘가 y는 0. 똑같은 말로 하면 x축입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x축보다. 지금은 다 x축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x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게 F고 이렇게 돼 있고 x축이 이렇게 된다면 결론은 첫 번째 fx gx에서 fx가 위에 있으면서 여기네요. 여기 위에 있으면서
gx보다 그쵸? 그쵸? 근데 여기 계속 가는 게 아니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제한되냐면 얘가 이 gx 양수인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야 돼. 여기서 잘라야 돼. 여기 잘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 노란색도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까지만 딱 잘라서 와야 돼. 여기서도 여기 다 보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거 다 보는 게 아니라 g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정답을 채택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얼마냐?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그래프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881번부터는 과연 그래프, 야, 잘 푸네. 뭐, 881번 못 풀면 진짜 우리는 좀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최고창을 양수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883을 안 풀었던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 귀찮아서 안 풀었던가. 그래? 그렇어. 883 좀 어렵나? 해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어가지고. 일단 두 개씩 해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함수가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0보다 아래 지역이 있냐고요. 0보다 작은 지역이 있느냐. 작거나 같은 지역. 정확하게 여기가 되므로 얘가 5니까 여기에서 해는 x는 5라고 대답하셔야겠고, 얘는 지금 인수분해나 완전 제곱식 뭐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x축하고 관계성을 보시려면 판별식을 보시는 게 제일 낫고, 판별식은 1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작네요. 그렇다는 거는 위에 떠 있다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 개정. 그래서 위에 떠 있으니까 이 함수가 0, 즉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이 없죠. 작거나 같은 지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 그런 지역이. 그런 그래프 구조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해가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서도 얘를 일단은 양수를 다 돌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기도 싫어. 뭐 솔직히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럼 내가 일단 x축이랑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려면 제일 쉬운 거 일단 판별식이라는 거야. 반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작네. 그러면은 무조건 떠 있더라. 떠 있는 구조라고. 맞죠? 떠 있더라. 저는 그 완전 제곱식 잘 안 해요. 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완전 제곱식 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 정도 정확하게 보이는 완전 제곱식 아니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완전 제곱식을 그렇게 많이도 아니죠. 거의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야. 지금 보면 떠 있다는 것만 보시면, 즉 0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지. 0보다 위. 0이라고 하는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죠. 얘는 x축이라고. 얘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로 대답을 하셔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미적분을 수업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와요.
미적분해 그대로 나와.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1학력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생각 잘 하시고 아무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좋고 안 보여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 지점이 있냐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랑 구분을 해야지. 이 문제랑 두 문제를. 얘는 능이 있었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는 지점까지는 되는데 얘는 얘보다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냐. 아래쪽 없다 이거죠. 예, 해가 없습니다. x축하고의 관계성 많이 정리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할 수도 있어. 근데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보시면 여기는 즉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얘는 만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있냐 없냐? 884번은 뭐 그냥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이거 우리 아래 팀 풀어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풀었나? 그냥 A가 음수니까 그냥 빨랑빨랑 A를 소거시켜줘요. 그냥 통, 2. 근데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그냥 인수분해를 3A, A인데 마이너스. 그럼 문제가 바로 이렇게 풀릴 테고 그 다음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답을 내실 텐데 3A랑 마이너스 A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A가 음수야. A가 음수랍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를 표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그런 완빵이고 물론 마이너스 A라는 건 양수라서 이쪽에 오는 거고 3A는 음수니까 이쪽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A를 크다고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여기까지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3a보다 작은 두 개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885번부터 888은 2차 부등식을 위장한 그냥 근각의 해설 관계예요. 2차 방정식을 위장한 근각의 해설 관계 문제풀이입니다. 그냥 해가 바로바로 나와서 그 해도 결론은 근이기 때문에 그냥 885번부터는 888번부터는 다 근각의 해설 관계로 풉니다. 근각의 해설. 그러시면 문제가 훌라랑 풀릴 테고 이제 889번부터 보시겠습니다. 889번의 세 문제인데 889번의 세 문제인데 뭐 얼마든지 다른 풀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본 풀이 할게요. 이 문제를 푸시려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할 때 일단 이 fx의 최고차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본적인 함수 이렇게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내가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작다고 했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이거든가
아니면은 요거든가. 그럼 답에서 범위를 봤더니 그러면은 이 형태가 아니다. 결론은 최고차항이라는 게 양수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가 들어갔으면 fx를 뭐라고 잡아야 되냐? fx는 최고차항이 양수이면서 두 근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정답 끝난 겁니다. 그냥 f의 결론은 2x라는 거는 x 자리만 바뀐 거니까 x 자리만 바뀌었다고요. 0보다 작다. 얘를 다시 한 번만 그래프 가기에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 마지막에 부등호 관계 잘 보면 아래쪽이 되어 있는 거네요. x 0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답을 마이너스 2분의 1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작이 다 똑같아요. 지금 봤더니 0보다 작은 지역, 0보다 작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인데 답을 봤더니 또다시 이건 아니고 그렇다면 최고차항이 양수고 그러면은 fx는 a에 x-1 x-5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f에 3x-1이라는 거는 a에 x 자리에다가 3x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3x-1 빼기 1 3x-1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을 써주지 않으셔도 되겠고 그냥 그래프 관계성에서 어차피 여기가 근이 a가 양수고요. 여기 근이 얼마냐면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 얘는 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다음에 푸시는 건 0보다 크다는 범위만 조심해서 보시면 0보다 큰 범위니까 등호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2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이 여기도 시작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든가 절대 안 틀려야 돼요. 0보다 작은 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길 얘기하든가 여길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답의 구조를 봤더니 양쪽으로 벌어진 답이 이게 아니라 즉 A가 음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fx를 A에 얘가 두근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으로 쓰시면 되겠고 f에 마이너스 x라는 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를 볼 필요가 없죠. 물론 얘도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그럼 식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있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바꿔주시면 되겠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내가 알고 싶은 범위가 뭐냐 0보다 클 때
그래서 여기가 200고 여기가 6이라면 0보다 클 때는 포함 안 해서 위에 있으니까 이게 x값의 범위가 되겠네. 최고창에 일단 부호를 잘 결정해 주시는 게 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렵다. 892번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좀 다른 풀이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892번 같은 거 풀려고 그러면은 좀 머리 아프잖아. 귀찮고. 맞죠? 얘가 원래는 그냥 한 방에 풀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얘도 절대값 함수라서 근데 설명을 안 했던 절대값 함수니까 일단은 그렇게 풀지 못하겠고 그래도 일단 수식적으로 퍼펙트하게 풀어내는 게 항상 성 과제입니다. 그래야지 뭐 다른 해석을 추가하든지 좀 빠른 풀이가 있으면 알려주든지 할 텐데. (892번만) 그냥 제대로 한번 풀어드리고요. 893번하고 894번은 다른 풀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르케나 수업을 할 때 분명히 했기 때문에 892번은 여기라면 얘 절대값 함수가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얘 하나만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될 테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을 기준으로 풀면 얘는 그대로 풀리겠고 까지일 텐데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했던 풀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가 정답이 아니라 얘까지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면서 최대 2까지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한 방에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도 이쪽이랑 이쪽까지 쳐다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원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항상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대부분 이런 문제 절대값이 하나짜리 x 하나에만 들어가 있는 형태는 답이 대칭 구조에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시면 좋다는 게 그런 겁니다. 얘도 5를 기준으로 그냥 식을 나눠가지고 풀면 되긴 하는데 그런 풀이야.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풀까?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쪽 함수는 2차 함수니까 (0하고) 5를 지나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너무 크게 그려놨다. 절대값 함수니까 그치? 얘 실판 봐? 뭘 쓰냐? 쓸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풀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 거야? 절대값 5짜리 여기 5에서 이렇게 튕긴다고 했어요.
튕긴다. 튕긴다만 알고 계시면 결론적으로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노란색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쪽 끝 아니고 여기 눈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끝.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5로 제한이 돼 있고 이쪽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쪽에 대한 직선식이 뭐가 되느냐. 이쪽에 대한 직선식은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얘랑만 교점만 구하시면 되겠는데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5 마이너스 1 5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제들 자, 이것도 원래는 해설지를 보셔도 되겠고 얘를 푸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 결론 이 안에 있는 값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일 때랑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x제곱 빼기 1이 음수일 때나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그냥 해설지 풀이었고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는 얘기에 넘어오면 뭐냐, 일단은 y는 x제곱 빼기 1에서 x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럼 이런 함수에서 여기다 절대값만 취하면 뭐가 되느냐. 절대값만 취하면 음수 쪽이 접어져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얼마냐 면 민성아 여기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얼마야? 내가 너무 어려워서 배웠나? 유로야 이 새끼 자고 있었네. 멍멍하지 지금 어? 근데 너무 마이너스 1이 접어서 뭐 이 고차원적인 수학 이런 무슨 거지 같은. 그리고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양쪽 흰색 식이 내가 말했듯이 원래 안 변했던 식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 노란색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푸는 수식적인 의미가 원래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2보다 큰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똑같이 y는 2 y는 2보다 큰 영역이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동그라미 치면 안 돼. 빵꾸, 위. 빵꾸, 위. 위. 요쪽 영역이요.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 교점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노란색이랑은 만나지도 않아요. 노란색이랑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2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교점을 찾으시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정답은 그렇다면 얘보다 큰 영역, 루트 3보다 x가 크겠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 x가 작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다. 자꾸 자면 어떻게 할 거요? 이 새끼 난 안 들어도 다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못 맞추게 해줄까? 어? 나온다니까. 잘못 걸리면 선생님들이 100점을 맞는 애가 있어요. 그래도 신성고도 있어.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도 100점을 맞는 학생이 분명히 몇 명이 존재하는데 그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게 문제지. 그치? 이미 타 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도 그렇고 솔직히 다 이렇게 풉니다.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다 이렇게 풀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고 연산시수가 적어지는 거지. 계산하기 별로 없잖아요. 의미적인 해석만 추가한다면. 895번부터는 그림 그리고 포인트 잡고 계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몇 장이냐? 3장. 활용. 여기 많아. 여기 너무 많네. 어마어마해. 20가지 유형이야. 이렇게 되려면 어차피 2차 함수랑 영하고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3가지만 항상 그리고 그냥 들어가보시면 돼요. 뚝, 뚝, 뚝. 거긴데 지금 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는 해가 없고요. 0보다 작은 쪽이 없어서 는이 있으니까. 근데 해가 오니까 하려면 이거니까 결론은 한 별씩 0만 하시면 정답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뭐 이상해? 너 잘못했니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896번은 최고차항이 양수, 음수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마이너스로 곱하고 부등호 방향 바꿨는데 얘가 해가 또 하나네. 그럼 위랑 똑같네. 바꿔놓으니까 문제도 똑같고 해가 하나여야 되니까 요 그래프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그냥 판별식은 0 끝났고요. 이번에 해를 각도로이네. 해를 각도로 897. 뭐야? 이 문제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해를 각도로. 결론은 얘도 그래프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0보다 아래쪽에 있는 지역은 얘는 없고요. x축 아래쪽 얘는 여기 안 되고요. 만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만 돼야겠네. 지금 결론 정답은 여기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끝나겠고요. 얘랑 반대로 얘기하시는 경우에 분명히 이제 나와. 연립 부등식 저기 방정식까지 부등식까지 배우면 얘가 x축 위에 아무튼 그래. 두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겠죠? 8, 9, 8, 9, 8, 9, 8. 얘도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풀면 뭐야? 문제가 완전 똑같네. 얘도 그냥 그럼 끝. 문제가 완전 똑같네. 뭐 최고창 바꿔놓으니까 문제 구조가 완전 똑같네요. 899.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요런 문제가 나오면 해를 갖도록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요 문제 하나 이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뭐냐? 양수일 때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 어차피 3개라면
자, 근데 0보다 큰 지역이 생기려면 0보다 큰 지역, 0보다 큰 지역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 안 되고 여기 빵꾸나고 얘는 가지고 0보다 큰 지역 오케이. 얘네들은 다 되겠고 알겠어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A가 양수기만 한다면 A가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냥 돼요. 그럼 A가 음수일 때 요 생각을 못 해주면 한쪽 구간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요 한 문제에 어떻게 보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근을 가지려면 일단 0보다 큰 지역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은 여기 되고요. 이거 없네? 얘도 없고. 그럼 이때는 얘네들은 근이 없으니까 두 가지 형태는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고요.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A는 0을 빼주셔야 돼. 2차라고 했어요. 분명히 A는 0을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네 둘을 정확하게 교집합은 아니겠죠. 답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 조금 부등식 풀이가 완벽히 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고. 뭐 A는 양수 안 해줘도 되고 음수일 때 그렇다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확실히 정립이 된 다음에 그냥 풀이가 들어가야지. 항상 손 먼저 되니까 계산은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내가 6가지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만 좀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얘는 다시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여기일 때만, A가 음수일 때만 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A는 0부터. 근데 얘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뭐가 이렇게 많느냐. 125쪽을 보시면 마코 틀리고가 반복이 아직은 여러분들은 그래프 관계성을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하구나. 자, 6문제 후딱 포인트 잡아드리고 계산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쉴게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 수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프 개형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포인트 공부 위에 있는 수식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x제곱 어쩌고저쩌고가 0보다 작는데 해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x제곱에 대한 개수가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로 다 돌리시고 판단하셔도 되겠고,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은 제곱이니까 그래프 개형성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 근데 0보다 작은 쪽에 해가 없어야 돼. 0보다 작은 쪽이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빵꾸 뚫고 여기 얘도 해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해라고 하시면 는이 없는데 해가 없고요. 아래쪽 해가 없는 겁니다. 이 함수가 0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건 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그렇다면 이 두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얘기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풀이로 들어가야 되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이걸 못 끌어내면 문제를 어차피 못 푸는 거죠.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겠다. 어? 그럼 901번도 그렇고 901번도 그렇고 어차피 다 돌리면 문제가 완벽히 똑같아서 이걸 판별식으로 그냥 풀어내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못하고 2학년도 못해. 고3 문과도 못하고 계속 못해요. 근데 한 번에 천천히 그래프를 대형을 잡아. 자, 902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902번에서 학년을 떠나서 다 어려운 문제니까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다. 그렇다면 얘도 일단은 K는 4가 절대 아니고 2차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럼 조건 자체가 K-4가 양수일 때랑 K-4가 음수일 때 두 개로 들어가야겠죠. 두 개로. 그래서 그래프 구조가 양수라면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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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큰 거 x축보다 위에 있는 0이야. x축보다 위에 있는 0이야. 해가 없어야 된다는데 이건 안 되겠네. 해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 x축보다 위에 있는 0이야. 얘는 없어요. 어? 여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x축보다 위라고 정확하게. 는도 안 돼. 는도 안 돼. 얘 없어요. 얘 없어요. 위인 거예요. 얘 둘 얘기하는 거예요. 둘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범위를 안에서 그 다음에 뭐를 보셔야 되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끝입니다. 요 계산치만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런 얼티기 없는 901 같은 녀석아. 다른 걸 다 맞았는데 901을 틀리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연산이야?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공부 잘하긴 하는데 그래프가 없네. 예? 902번도 푸는데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도 있긴 한데. 뭐야? 그러니까 얘네가 다 다른 유형이 아닙니다. 얘는 이거 한 문제로 정리가 되겠네요. 얘는 이거 한 문제로 정리가 되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두 문제는 갔다 와서 풀 테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려면 k 값이 지금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있을 테고, 그렇지? 그럼 k는 0이 아니고 양수냐 음수냐도 따져서 또다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 나와봤자 두 문제, 뭐 세 문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백 번을 그려도 절대 아쉽지 않은 아주 중요한 유형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못하시면 또 하셔야 됩니다. 0보다 큰 영역이 어디냐? 0보다 큰, 즉 x축보다 위. 됐을 때 모든 실수에 되려면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밖에 안 돼요. 얘밖에.
왜냐면 얘는 여기를 빵 끊었으니까 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그 아래쪽은 양수인 범위가 위쪽인 범위가 여기밖에 없고 얘는 없고 얘도 아예 없고 그럼 뭐든지 얘밖에 없어요. 그럼 K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을 그 다음에 보시는 거죠. 판별식이 얼마나 작다. 위에 떠 있어야겠다. 수식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래프 개형 자체를 접근하셔야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죠. 다 이어지는 개념 문제인데 한 문제도 틀리는 건 허용치 않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겠고 두 문제 틀리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고쳐보고 갔다 와서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4번 같은 문제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최고차항이 양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 같다란 얘기 때문에 요쪽 그래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쪽 그래프. 그래서 같다란 얘기 때문에 얘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얘네 둘을 얘기를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공부 저도 제 것도 풀이할 때 보면 그냥 밑줄 치고 형태 보고 그래프 개형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고 원래 전 넘어갑니다. 저도 다 풀고 들어오는데 근데 푸는 과정 어디까지 하실 거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을 일일이 다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하실 때도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복습이 안 돼. 시간이 분명히 부족해. 그렇지만 항상 어떤 포인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905번도요. 905번도 뭐 k-1의 x제곱 어쩌고저쩌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차피 이 얘기도 지금 어디까지 뽑아내셔야 되냐면 0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최고차항이 2차 분의 4차 모두 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는 그리고 분명히 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와 요 얘기 두 가지 얘기만 뽑아내시면 된다고요.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그래서 결론의 핵심이 뭐냐? k-1이 음수여야겠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그럼 정답이겠죠. 요것만 계산해내시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지 여기 되게 간단한 단원인데 학생들한테도 포인트 핵심이 뭐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었고 뒤에 10가지 유형은 금방금방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지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안양매고 양명고 풀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프린트 해오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어요.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5시 반에 가지 말고 받으러 온 다음에 가세요. 알았죠? 자꾸 가서 프린트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다시 온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네. 자, 906번도 이제부터는 여기서도 과연 핵심적인 맥락을 어디서 잡느냐. 자, 마이너스 1부터 x는 3까지고 지금 식이 x제곱 4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항상 성립. 지금 이 문제는 제한된 영역만 볼 거예요. 제한된 영역 다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볼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2차 함수를 그리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대칭축을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대칭축을 2차 함수 대칭축의 행위 두 분의 합은 얼마야 건여가? 4죠. 두 분의 합의 반이라고요. 그게 대칭축 2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면 제한된 영역을 잘라주시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양쪽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볼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보는 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x축보다 위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즉 2를 넣었을 때의 값, 요 식에다가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뭐이면 되겠냐?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풀으시면 끝나겠습니다. 이게 끝이죠. 풀이 끝입니다. 이번에도 C를 다 넘기고 이렇게 안 보이냐? 똑같이 2차 함수인데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그게 반이라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내가 쳐다보는 영역은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2니까 이번에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가 다시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당연히 어디만 보면 되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작은 값만 신경 쓰시면 돼. 가장 작은 값, 즉 이 값입니다. 이 값. 즉 f에다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0보다 크다. 풀이가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기본 계산에 속하겠습니다. (908번부터) (910번까지는) 각각 뭐가 문제냐? 학생들이 항상 그림이 있는 거랑 그림이 있는 걸 굉장히 잘 푼다면 지금은 그림을 안 주는 게 학생들 변별력 판단하는 과정 제1입니다. 여기는 다 그래프만 완성시키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뭔 얘기냐? 908번은 혹시 이렇게 해놓고 계산이 안 되시면 잠깐 남아서 질문하고 가세요. 아셨죠? 이게 다예요. 해석은. 그 다음은 어차피 연산일 뿐이에요. 정말 기본 연산일 뿐이고 908번은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렇게 풀이하면 끝납니다. 즉 말뜻을 식으로 옮기는 게 수학의 1차적인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겠죠. 기본 풀이가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인수분해가 되시든가 완전 제곱식을 하시면 양쪽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90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더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뒤집어서 그리시면 되겠고 직선이 있더라. 직선도 음수니까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이니까 위쪽에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포함을 안 하고요. 양쪽. 그래서 근데 거기가 지금 5하고 6이라네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관계 부등식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는 맞지만 결론 또 다시 근과 계수로 그냥 풀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문제가 다 a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항을 해주시고 뭐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해도 다 상관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이항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이항하실 때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5 플러스 b는 0 그냥 부등식 문제는 맞지만 방정식으로 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이 5하고 6이니까 근각계수로 그냥 해결을 바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른 풀이 같고요. 그다음 910번도 뭐 어차피 맥락은 방금 전 문제와 비슷하겠는데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양수고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 상황 유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인데 이 그래프가 어떤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여기니까 거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두 식을 갖다고 놓으시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적인 유추입니다. 알겠죠? 가장 학생들은 그럼 너희들 얼마나 많이 문제 풀어봤니? 이런 상황 한번 봤니 안 봤니? 그리고 잠깐 추가적으로 보실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제곱하고 뭐 y는 2x제곱처럼 앞에 있는 개수를 기울기라고 부르진 않지만 어떤 그래프 개형이냐면 x제곱이 약간 더 둥그렇게 되고 2x제곱은 좀 좁아진 타입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프 개형 유추하시는데. 그 다음에 근각계수를 풀어내는 거는 앞에 2 있으니까 어차피 넘어가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상황적인 유추나 그런 상황을 안 들어봤으니까 여러분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들어보고 나신 이후에는 문제풀이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911번부터 913번까지 이 여기에서는 항상 아래쪽 911번 그러면은 음수 이게 최고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수식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바꾸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ax 플러스 3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이지. 그러면은 직선이 크다. 이렇게만 부등호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식을 넘긴 것까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다 넘기면 0보다 크려면 항상 0보다 크려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보여주는 그래프가 다시 x축하고 2차 함수의 관계성으로 넘어가서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그래서 뭐까지 끊어내시면 되냐? 판별식 0보다 작다고까지 끊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크다 아닙니다. 위쪽에 있다 크다 아닙니다. 항상 반대 해석을 가끔씩 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912번 912번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보다 항상 위쪽 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mx 마이너스 3 위쪽으로 하신 다음에 풀이는 똑같이 한쪽으로 넘기시고 판별식만 0보다 작다 해주시면 풀이는 동등하겠습니다. (913번) 같은 얘기도 어떤 2차 함수가 있는 거고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마이너스 3. 얘도 직선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은 좀 많이 y가 3, 5 이런 식으로 직선이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는 직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과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mx 그럼 여기 두 개를 가지고 당연히 얘가 더 크고 식을 넘기신 후에는 0보다 크려면 이 그래프가 나와야겠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와우, 이제 활용이네요. 활용 부분은 이제 식만 세우시면 되는데 이제 식을 세우시는 간단한 팁들을 좀 보시는 거예요. 914번처럼 뭐 구덩이 10만원, 30켤레 판매되고 X만원 이상하면 하루 판매량 2X켤레씩 줄어든다고 한다. 가격을 인상하여 하루 판매액이 308만원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그러면 어떤 판매 말이 되게 긴데 즉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면 10만원에다가 어떻게 X식을 인상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이 들어가야겠는데 판매량 원래 30켤레 팔렸는데 2X개씩 줄어든다. 마이너스 개념 요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결론은 308보다 커야겠다. 이 식이 끝납니다. 식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지금 켤레라고 했으니까 켤레. 그러면 x는 인상을 할 건데 음수가 나오나? x의 범위는 뭐 굳이 약곡 양수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풀이 해보시면 나올 거 915번은 이거 915번 하실 때 제가 한번 얘기는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안 해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학교 문제에서도 결론은 다 이렇게 바꾸고 풀입니다. 알겠나요? 지금은 이쪽 영역들은 얘네들이랑 다 같습니다. 네? 다 같아요. 상식적인 얘기야. 지금 폭이 일정한 형태에서는 어차피 높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아서 그냥 오른쪽 끝대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중학교 때도 이미 나왔던 얘기고 이제 문제풀이 방법이고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물어보는 것 같은데 600 이상이 되도록. 그래서 자 이런 식이 되려면 지금 915번은 식이 40-x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뭐 그쵸? 여기가 결론은 뭐야? 40-x와 30-x의 곱이 600 이상. 끝. 여기서는 x가 확실히 뭐 폭이니까 0 이상은 꼭 조심해야겠고 최대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최대값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916번 같은 경우 916번 문제로 혹시나 보시면 뭐야 이거 물리 문제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문이과 공통으로 속도 가속도 그래프 정도는 문이과 공통으로 아셔야겠습니다. 나중에 미적을 하시게 되면 속도 그래프나 속도나 속도 거리 이런 거 중학교 때 하신 학생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다 과정으로 속도 거리까지 나오니까 혹시나 물리가 좀 어려우면 아무튼 그때가 다시 하시면 되고 결론 지금은 높이식입니다. 높이식 이 높이가 3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h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0.8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높이가 3.2 이상인 구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또 한 단계 조심하셔야 될 거는 t에 대한 시간을 이게 시간인데요. 시간이에요. 시간 t가 근데 시간도 우리가 양수만 보십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해요. 시간 음수 범위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묻진 않지만 시간이나 길이에 대한 거는 항상 0 이상치만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된 것 같고요. 연립분들식은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잘 하시면 되겠는데 817번, 917번 보시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917번만 하겠습니다. 여기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푸실 때 기본적으로 최고차기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인수분해만 정말 꼼꼼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을 그래프를 가도 되겠는데 그래프가 이제 좀 양수라는 기준에 그려진다면 x라는 범위가 마이너스 5, 3이 있다면 최고차기 양수일 때 0보다 크다면 그냥 양쪽으로 간다는 거 양쪽으로 갑니다. 양쪽입니다. 양쪽 0보다 작을 때는 x-4와 아마 인수분해가 틀리시던가 계산 실수가 좀 틀리시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3 당연히 색칠 해야겠고요. 안에 빵꾸 뚫어준 거 4 이렇게 돼서 정답을 한 군데만 여기만 체크를 하시는 거죠. 같이 있는 거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풀이내시는 거예요. 모여있다 0보다 작을 때는 맞죠? 그래프를 또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 많이 그렸으면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시면 된다. 0보다 작을 때는 모여있다 0보다 클 때는 퍼져있다. 최고차항이 양수인 가정하에서의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918번하고 919번 다 인수분해 되나요? 맞죠? 여기는 뭐 인수분해가 다 되는 기본형 타입이고 자 920번은 연립인데 이제 거꾸로 답을 주고 미지를 찾아라.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아래쪽은 x-a, x-1이 0보다 작고요. 여기는 x-4가 0보다 크다. 그럼 일단은 고정된 형태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0하고 4니까 0, 4 0보다 크면 양쪽으로 퍼진다고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 1이고요. 1이 여기에 있겠죠. 그럼 A의 위치가 미묘해요. A의 위치가 미묘한데 전혀 그러진 않아요. 답을 이미 줬기 때문이에요. 답이 이미 줬잖아요. 답을 줬다. 분명히 O라는 지역까지가 어떻게 답으로 되려면 그냥 바로 A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A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모인다는 얘기, 답이 0보다 작을 때 항상 최고차를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도 다 똑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이 정도는 풀이를 그냥 해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그냥 앞에 1번, 2번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푸시면 되겠고, 1번식은 다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2번식은 이렇게 넘기면 2x 2-a 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쪽은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2, 107, 1, 17 해서 0보다 작으니까 모이고, x가 뭐뭐보다 크다는데 답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까지 나오려면 1까지.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위치에 있더라. 그럼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좀 포함해서 이렇게 있더라. 요 정도밖에 안. 근데 얘가 다 정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여기겠냐 아니면 여기를 포함하고 있겠냐. 근데 2분의 2-a라는 부분이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단 말이야. 등호가 없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정답이 여기 빠져야 돼. 이렇게 빠져야 돼. 둘이 공통으로 있는 거. 그래서 얘가 결론은 마이너스 2보다 요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요게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상황. 요게 중학생 때도 1차 방정식 배우셨겠는데 그 등호 성립과 등호 빠지는 상황을 이건 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가 되게 미묘해. 등호 포함 관계라는 게. 너무 당연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되게 미묘한 학생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답에서는 이거고, 혹시나 문제를 조금만 바꿔주면, 지금 정답에서는 이거 맞고요. 이거 푸시는 게 정답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정답을 이렇게 줬다면 여기 등호가 빠졌다. 그렇다면 2분의 2-a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인 겁니다. 뭐가 틀리죠? 정답에 대한 구조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얘는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뭐 질문을 오시던가 하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라 이거 엄밀히 중학교 거예요. 중학교 거.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1대1로 붙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동하는 영역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위에 거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인선이 잘못했나? 인선 제대로 했죠? 뭐야, 정수가 한 개? 아, 1분이다. 정수가 1분인가? 그럼 2하고 3이 돼야겠고, 양쪽으로 퍼지게, 위에 거는. 그럼 아래쪽에 대한 거는, 아래쪽에 대한 건 모이는 역할이에요. 한쪽은 4에 있겠고, 4에 있겠고. 그러면은 1이라는 게 꼭 돼야 되겠고, 1은 꼭 포함하고 있어야겠고. 그럼 얘가 꼭 되려면 A라고 있는 미지수가 모일 건데 이쪽에 있을 리는 없겠죠. 어? 또 A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정수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럼 A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A라는 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기 보고 싶으면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간격을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응?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 A가 1이라면 지금 얘는 A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어?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이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1은 안 되고 A가 0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0이라면 1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결론은 두 점에 대한 해석까지 넘어갔어. 응? 그럼 더가 마이너스 1까지 가면은 여기 정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A가 0은 되고 1은 안 되네. 그러면은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 사이는 들어가도 된다.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경우는 분명히 1은 포함하고 있는 관계성이 되기 때문에 A 값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좀 힘들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설명하는 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개별적인 차이가 많아요. 여기가 좀 어려운 학생은 1차 방정식이 1차 부등식이 원래 중학교 때 나오거든요. 그쪽 파트 문제를 한번 싹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나오니까요. 네. 그 정수점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영역. 개별적으로 미리 연락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문제를 한 10개 정도 계속 푸시면 돼. 풀이 방법을 이렇게만 제안을 해서 설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개별적으로 딱 그냥 바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잘 안 되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풀이 방법을 항상 양 끝점을 가지고 1이 되니 0이 되니 이렇게 그 간격을 만들어서 한번 상황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서 많이 좀 어려울 거예요, 학생들은. 고등학교 영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서 와,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헤맬 수 있는데 일단은 주방 보시고 일단 기본적인 산수 과정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게 절대값 A에 대한 어떤 표현법입니다. 절대값 A가 3이라고 하면 솔직히 누구나 다 잘해요. 그치 유라야? 절대값 A가 3이면 A가 얼마라는 거야? A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 A가 이번에 두 가지가죠.
그럼 얘도 바로 풀어내시는 게 이제 고등학교 쪽에 상식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3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A를 그냥 상황 이해가 당연해요. 네, 당연히 이 안에 있는까지 절대값을 취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방향성에 의해서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하나짜리 정도는. 그리고 아래 거는 아래 거는 A가 큰 거보다 커. 3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짜리는 바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짜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대값 하나짜리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오른쪽이 항상 상수여야 돼요. 미지수 말고 상수, x 말고. 알겠죠? 그래서 923번 풀이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x-2의 절대값이 6이더라. 이런 거 있으면 2로 나누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풀이가 바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x-2를 가운데 두시고 6하고 마이너스 6으로 바로 풀어내시는 게 좋은 풀이고,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아래 거를 못 푸시는 학생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이미 x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아래 거는 인수분해 나서 양쪽으로 그쵸? 그쵸? 전염병이야? 이 자들이 뒤로 가는 거야? 다 깼어? 너가 다 깨니까 뒤에 가야 하잖아. 너가 자꾸 병을 가져와가지고. 너 어떻게 전염병이야? 돌림이야? 이씨, 호암마마보다 무섭네 이제. 누가 깼어? 깼어? 그럼 지수가 잘 거야? 계산해줘요? 이거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건데. 양쪽으로 퍼지니까 인수분해만 잘해서 부호관계만 잘 봐서 푸시면 되겠고요. 요런 식. 이걸 언제 배우지? 이것도 단원에 없어요. 이것도 그냥 가끔씩 다른 발물책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냥이야,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계산 팁이야, 계산 팁.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한쪽이 상수인 경우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뿐이니까. 앞으로 좀 더 보게 될 거예요. 924번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가 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우리가. 924번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나오고, 그럼 저걸 풀려면 굉장히 수식적인 풀이라 해석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풀이가 버거워요. 귀찮고, 많이 틀리기도 하고, 잘 맞았고. 많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풀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풀려면 결론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풀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를 나눠서 얘가 그대로, 얘가 음수 이렇게 푸는 게 해설지 풀이고, 여러분들도 그 풀이를 내가 최소한 2번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푸지 마시고 얘도 그냥 이게 뭐냐 지금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나? 안 돼? 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나는 왜 안 되지? 이거 거꾸로 하면 되나? 여기 7을 이거 바꿔가지고 7을 바꿔가지고 넘겨야 돼? 싫은데? 네, 알겠습니다. 물론은 뭐냐면은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든. 그래서 나는 그냥 y는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이 그래프 개형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런 양수라는 거니까 두근에 대한 형태가 뭐 x축은 안 그려 y축은 안 그려도 되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절대값을 씌웠다면 이쪽 부분이 그냥 이렇게만 올라갈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 대칭축 두근의 합이 2분의 5니까 반은 맞지 4분의 5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계산이 좀 지저분할 것 같긴 한데 2 곱하기 4분의 25 마이너스 5 4분의 5 마이너스 5 결론은 얘랑 내가 7이라는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7 결론 7보다 크니 작니라는 구조만 채우면 4분의 50 마이너스 4분의 25 빼기 5 하다 보면은 4분의 20 얼마지?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죠 맞죠? 맞아? 거기 절대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 높이가 또 뭐야 4분의 5네 결론은 뭐냐 야 y가 7이라는 게 그냥 여기랑 7 거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영역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식들 양쪽 식을 지금 접어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양쪽 식은 그냥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라는 거고 그게 7이랑 만나는 교점만 해석하시면 문제 풀이가 바로 끝날 테고 넘기시면 1200은 0 그래서 2x x 3, 4? 4, 3?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끝에다가 그래서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는 0 여기가 4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x값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수식대로 풀어도 되겠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빗불이구나 925번 빗불은 무슨 문제인가 위에 거를 풀면 3하고 마이너스 5 아래 거를 풀면 절대값이 있을 때 그냥 이런 건 이제 그냥 x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1 플러스 a A-1 이렇게 될 테고 이러한 얘기는 얘가 내가
둘에 대한 해라는 영역, 빗금칭 영역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가 완성이 돼야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해가. 그러면은 한쪽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한쪽으로라도. 양쪽이 있으면 좀 더 나이스하고요. 나이스하고요. 한쪽에 대한 얘기만이라도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1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1 플러스 A라는 게. 맞죠? 근데 얘는 빵꾸 포함 안 하고 얘는 색칠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x가 4부터 5까지고 x가 5부터라고 하면은 얘네 둘은 해가 없어요. 연립방정식 5 이렇게 만약에 이게 중학교 문제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얘는 해가 없습니다. 맞죠? 맞죠? 해 없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해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5까지인데 얘는 색칠을 하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얘가 결론은 같이 있는 공통된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1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3은 안 돼. 3은 안 돼. 3보다 크던가 3보다 크던가 또는 같이 푸는 게 아니라 또는 이쪽에 들어가서 작은 쪽 A-1이라는 게 마이너스 5보다는 작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A는 2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래서 정답을 이게 정답 끝이죠. 둘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는 3이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쪽이라도 빠지면 정답 오답입니다. 만약에 주관식일 경우에는 얘도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뭐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오더니 926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려면 D가 0보다 커야겠고 허근을 갖도록 하려면 이게 뭐야 이게 26번부터 28번까지 틀리면 안 돼요. 응? 아니 네. 응? 아니 내 잘못 어디 마지막 거 하나 928번만 좀 풀어볼게요. 어차피 두 문제가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네.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서 문제가 너무 많네요. 유식까지 배워야겠어. 좀 졸만하네. 이렇게 많다니. 좀 졸만하네요. 여러분들 힘들겠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9는 0이 허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7근 문제를 푸시려면 당연히 허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고 그러면은 어차피 식을 쓰면서 틀린 거고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짝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시고 K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겠다. 그래서 이 정도 풀이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차분하게 식만 쓰시고
다음에 이것도 K-2고 비수분해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직선 위에서 빵꾸 마이너스 3 얘는 0보다 크니까 K라고 해서 서두를 거 없고 2 마이너스 1 근데 는이 있으니까 빵꾸 칠하고 양쪽으로 퍼진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못 찾는 거야. 정수 K의 개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2까지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근의 부호도 잘 보셔야겠죠? 두 분이 모두 양수, 두 분이 모두 음수, 두 분의 부호가 다르고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 그림이 그러니까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는 X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분이 모두 음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Y축보다 왼쪽에 두 분이 위치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둘의 공통된 판단은 무조건 판별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두 분이라고 해가지고 0보다 크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두 분이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같은 것도 두 분입니다. 우리는 중근은 뭐 하나라고 배울지 모르겠지만 겹칠 중이니까 항상 는 포함하셔야겠고 아래 거는 두 분의 합이 정확하게 양수여야겠고요. 두 분의 곱도 정확하게 양수여야겠어요. 이렇게 푸시는 게 929번이겠고 얘는 이번에 두 분의 합이 음수면서 두 분의 곱은 당연히 양수여야겠죠. 이게 930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조건식만 정확하다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겠고요. 판별식을 안 해줘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두 분이 부호가 틀리다면 뭐냐는 얘기냐? 가운데 0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0이 있어요. 맞죠? 맞죠? 제가 어차피 이게 문제 유형 즉 몇 번이냐면 이 19번 유형인데 어떤 함수식에서 가운데가 0이야. 어떤 함수식에서 가운데가 3이야. 이런 경우는 판별식 하는 거 아닙니다. 판별식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계산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가장 어떻게 보면 특화된 유형이고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다. P가 있다. 그럼 얘는 판별식 안 한다고 그랬어. 분명히. 영상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근데 두 분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요 경우야. 결론은 F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음순지만 판단하면 되고요. 음순지만 판단하면 되고요. 판별식 안 합니다. 말하지만 판별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양수니까 내 그래프형을 너무 최고차항 양수라고 알고 들어가 버려서 음수면 다르겠지. 반대예요. 음수면 당연히 만약에 0이 이렇게 됐을 때 그냥 F0은 함수값이 양수다. 뭐 이렇게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931번 문제에서는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나오고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곱은 닿도록 음의 근의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결론은 알파와 무슨 베타 구조가 있는데 절대값을 내가 했을 때 뭐 베타는 절대값을 할 필요 없고 절대값을 했을 때 양의 근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양의 근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양의 크다. 그러면은 조건식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두 군의 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3, 뭐 마이너스 2 같은 건데, 두 군의 합은 항상 양수여야겠고, 두 군의 곱은 당연히 이쪽 때문에 끝나긴 한 건데, 그냥 뭐 이것만 더 추가져. 이 얘기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원래.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는 합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것도 특강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10분만 더 하고 어차피 5문제밖에 안 남았죠?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면 설날 쉬잖아요. 그쵸? 뭐 5문제 안 해가지고 좀 에너지 하지 말고 5문제만 빨리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특강 유제 때 분명히 해드렸는데 근의 분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 알겠어요? 그래서 빠르게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그냥 2차 함수들이 각각 근들이 있을 때 얘도 정말 중요하게 지금 배우시고 언제 또 나오냐면 미적분 배울 때 나와요. 근데 이걸 못해서 미적분을 또 못하시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러지 않도록 어떤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가 가운데 있다, P와 P' 사이다. 근의 위치가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해 얘요. 얘만 얘는 판별식 안 합니다. 얘만 판별식 안 해요. 얘만. 그래서 어떤 식에다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그래프 개형이 다 최고창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니까 일단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넘어가지 끝이에요. 얘가 너무 그 대신이 너무 많이 나와요. 판별식 하시면 안 돼. 하시면 안 돼요. 의문이 가지시면 오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다 모든 유형이 일단 근의 존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다 진행할 거예요. 판별식을 진행하시고 공통적으로 어떤 P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여기 포인트 Y값, 함수값이 다 양수다. 여기서도 FP와 FP'이 다 양수다. 자,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대칭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칭축. 이 두 가지가 조건식도 같고 판별하는 똑같은데 그래프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질 수 있는 거는 대칭축이 P보다 크다. 대칭축이 P보다 작다. 얘는 대칭축이 P와 P' 사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대칭축을 가지고 그래프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보다 큰 경우는 932번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정확하게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33번은요. 판별식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활용인데 식만 세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34번은 자, 934번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지금 x-1, x 플러스 1이 있을 때 가장 긴 변이 각각 제곱성을 볼 건데 가장 긴 변의 제곱, 작은 거 두 개의 제곱 는이 되면 직각이었고 둔각이라는 상황을 가장 살짝 보면 둔각이라는 거는 짧은 거 두 개랑 긴 게 있을 때 긴 게 더 큰 겁니다. 그게 둔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둔각인 거고 그리고 반대가 되는 게 예각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범위가 뭐냐? 각각 길이가 양수여야 되니까 알겠나요? 그리고 양수이면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양수면서.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를 먼저 보시고 길이가 양수여야겠고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예요? 짧은 면 두 변의 합이 긴 변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예? 그걸 안 해서 틀리는 거예요.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풀면서. 이것만 아는 것도 안 되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 이렇게 시끄러워? A인 정육면체 가로의 길이를 5만큼 드리고 높이를 그러면은 A자리가 있었는데 원래 그림이 그다지 필요 있진 않아요. 그림이 그다지 필요 있진 않지만 이과를 가실 학생이면 많이 그려보세요. 기하벡터에서 분명히 그림이 많이 필요한데 얼만큼 잘 그리는지도 실력과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를 5만큼 하고 높이를 3만큼 줄여서 그럼 여기다가 이걸 가로라고 했을 때 플러스 5만큼 하고 높이를 3만큼 줄여서 3만큼 줄였더니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부피보다 작아지도록 하네요. 작아지도록. 그렇게 되면 그때 부피는 A 플러스 5 A-3이 처음 부피보다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처음 부피는 A 세제곱이라서 작아진다. 이게 되는 거죠? 맞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A는 양수일 뭐야. 틀릴 뻔했네. 가장 작은 변. 요게 가장 작은 변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변도 양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세제곱은 양쪽이 날라가서 여러분 3차식을 안 풀 거예요. 1학년에서는. 자, 마지막. 둘레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2야, 20 이상 32 이하가 되도록 가로 세로를 하려고 하는데 936도 이미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종종 나왔던 문제고 결론은 시작이 들어갈 때 뭐 x, y라고 두셔도 되겠고 아니면 y를 좀 바로 보셔도 되겠는데 결론은 둘레의 길이의 합이 24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y라는 거는 넘기시고 반으로 나누면 12-x로 정리가 돼서 그래서 오른쪽을 12-x로 쓰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넓이라고 하는 거는 x가 12-x이면서 20 이상 32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내가 제대로 했네.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러니까 마지막 x는 분명히 양수이면서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다고 했으니까 x는 뭐냐? 어려워.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길다. 12-x. 요 범위까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답만 한번 내볼까요? x가 양수이고 이렇게 되니까 x는 6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6 초각. 맞죠? 6보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문제 쪽에 조건이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솔직히 식을 쪼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쪼개도 되고요. 쪼개지 않아도 돼요. 쪼개서 뭐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가운데가 2차식이에요. 0하고 12로 생겼어요. 이게 x축이고요. 그쵸? 그럼 뒤집어져서 그릴 거고 아래쪽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볼 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20이라는 거랑 32가 어디쯤 있겠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값을 한 번만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6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36이 나오죠?
그럼 32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너무 안 보이나? 빨간색으로 할까? 그리고 6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6 이상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만 대답해 주시면 돼.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방정식만 풀면 된다고요. 부등식이 아니라. 결론은 얘가 20이랑 만나는 두 점 중에 오른쪽, 36이랑 만나는 두 점 중에 오른쪽. 그럼 정답이 끝나겠죠? 네. 방정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식을 항상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됐죠?